송원학원 진학실장 차상노입니다. 지난주에 대입 수능 성적표를 다 받았을 겁니다. 성적 잘 나왔습니까? 잘난 학생들은 이렇게 활짝 웃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많이 실망이 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실망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리고 전략을 잘 짜면 충분히 대입에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걸 아마 그런 쪽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 보면 1월 7일부터 해서 11일까지 대부분인데 이 중에 이제 보면 하루 줄여서 이제 이렇게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5일간 접수 기간인데 뭐 경북대 같은 경우는 하루 늦게 시작해서 끝나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일정이 대부분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일정을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수시 합격자 발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저께 이제 발표한 거는 최초 합격자 발표입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해서 30일까지 이제 등록 기간입니다. 이때 이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요게 1월 4일 9시까지인데 요때 9시까지 이제 합격 통보가 없으면 수시는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월 7일부터 해서 원서 접수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지금 배치표에 나와 있는 그 모집 인원은 최초 모집 인원입니다. 수시에서 100% 아마 충원이 되지 않으면 2월 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2월 되게 되면 배치표에 있는 점수가 조금 내려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1월 6일 되면 각 대학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수시 2월 정시 모집 인원을 다시 최종으로 올릴 겁니다. 그때 이제 많이 늘어난 학과는 합격선이 좀 내려갈 수 있다는 감안을 하면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자, 정시 모집은 이제 전형이 1월 13일부터 해서 2월 5일까지가 전형인데, 이때는 대부분 이제 면접이나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최초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까지이고, 최초 합격자는 또 8일부터 10일 사이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미등록 인원에 대해서 2월 18일까지 이제 추가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게는 뭐 10몇 차까지 이렇게 추합이 이루어지지만은 대부분 요즘 보니까 뭐 5차 또는 6차, 7차에서 많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이루어지지만은 최종 이제 2월 18일 9시까지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하면 이제는 정시도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충원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은 2월 22일부터 27일 사이에 추가 모집이 이루어지는데 수시 정시에 다 떨어진 학생은 이때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서울 소재 그리고 대구 경북 소재가 어떻게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위권 대학입니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탑10 대학입니다. 탑10 대학인데, 자, 이들 대학은 주로 이제 가학군과 나학군에 많이 몰려 있어요. 다학군은 조금 밖에 안 뽑죠, 그죠? 그래서 가나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가학군과 나학군 위주로 써야 되고, 그죠? 소신 지원권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상향 지원하게 되면 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학군 나학군 반드시, 그죠? 합격 위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권 대학입니다. 이제 건동, 홍수, 인하, 단숭, 요게 이제 주인권 대학인데, 주인권을 보면 가학군, 나학군, 다학군 골고루 있습니다. 물론 가학군, 나학군 많지만은 다학군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3번의 기회가 다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정도는 안정 위주로 쓰고 하나 정도는 상향해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지난해와 다른 게 정시 모집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이제 정시가 줄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는데 주로 이제 서울 소재 대학들이 정시 모집 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자, 뭐 연세대도 보면 지난해 27%였는데 올해 30%, 한 3% 정도 늘었죠, 그죠?
그리고 대학들을 보면 서강대도 그렇고 성대도 한양대 조금씩 이렇게 보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2% 정도 늘었고 그리고 한국외대도 한 1%, 경희대는 한 4% 정도. 그래서 이 상위권 대학 그리고 중위권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지난해보다는 아마 모집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여유 있게 아마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22개 대학인데 대부분 이제 보면 가학군, 나학군, 다학군 골고루 뽑는데 가학군하고 나학군이 조금 많은 편이죠, 그죠? 그래도 세 번의 복수 기회, 지원 기회는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대구 지역은 복수 지원 기회가 다 있습니다. 경북대가 간화에 있고, 그리고 영남대가 보면 나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대는 가학군과 다학군에 있고, 그리고 대구대는 간화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는 나다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골고루 이렇게 지원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경북대 지원 학생들이 가학군을 쓰고 나학군에는 영남대를 쓰든지 다학군에 또 영남대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가학군, 나학군을 경북대를 쓰고 혹시나 보험으로 영남대, 다학군을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골고루 복수 지원할 수 있는 게 우리 지역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시 모집은 대부분 다 수능 100% 뽑는 게 대부분입니다. 학생부가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교대 정도만 있죠. 우선 경북대 전형을 한번 보게 되면 조금 특징적인 게 보면 이제 교차 지원을 허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학과들 지구시대과학부, 식품영양, 아동학부, 의료, 간호 이런 학과들만 수학을 나영하더라도 교차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이런 학과들은 교차 지원이 가능한데 자기가 받은 수학 점수의 15%를 감산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시대과학부와 식품영양은 자연계 학생, 그러니까 수학은 나를 쳐도 되고, 그 다음에 과탐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고, 아동학부, 의료, 간호는 수학을 나영을 치고 사회탐구를 하더라도 응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수학 나를 다 할 수는 있는데, 과에 따라 가지고 과탐을 해야만이 지원하는 학과가 있고, 사탐을 해도 지원하는 학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나학군도 보면 건축, 토목, 응용생명, 식품공업, 그리고 바이오 섬유 소재, 원예과학, 가정교육은 이제 수학 나영을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 대신 반드시 과탐을 응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 나는 본인 받은 점수에서 15% 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림과학 조경학부와 컴퓨터학부 같은 경우는 수학 나를 해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 대신 15% 감산은 당하고, 그리고 사회탐구 해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제 경북대의 특징입니다. 자, 계명대학교도 수능 100%입니다. 자, 특이한 거는 우리 지역은 대부분 이제 수학 나영을 하고 사회탐구를 하더라도 교차 지원이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자연계가 가학군과 다학군이 있는데 수학을 이제 본인이 가영을 한 학생은 15% 가산점을 받고 수학을 나영을 해서 지원하게 되면 15% 가산점이 없습니다.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수학과 이제 탐구에서 가산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대구교대는 표준 점수를 보고 특이한 게 학생부가 8.2% 들어갑니다. 1단계는 수능만 가지고 2배수를 뽑고 2단계 가서 이제 학생부가 8.2% 들어가는데 적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학생부가 조금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등급 차이는 3점 정도 나는데 대부분 이제 정시에 가는 애들은 한 2.5등급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2.5등급 이하 학생들은 한 등급에 이제 3점씩, 그죠? 더 여유있게 가야만이 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영남대학교인데 이제 항공, 운송이나 군사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점수만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항공, 운송이나 군사는 이제 신체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항공, 운송 같은 경우는 신체 시력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요것만 좀 유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남대도 보면 이제
교차 지원이 다 가능한 겁니다. 교차 지원이라는 건 수학 나형을 하더라도 자연계학과에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지원은 가능한데 나형을 하게 되면 15% 그죠? 수학에 있어 가지고 가산점을 못 받는 거고, 혹시 이제 사회 탐구를 해서 지원하게 되면 이제 탐구에 5% 가산점을 못 받는 겁니다. 단 이제 가족 주거학과, 의류 패션학과는 수학 나를 하고 그리고 사회 탐구를 하더라도 전혀 이제 불이익은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예 생명과학, 산림자원, 조경, 식품공학, 다학원 모집 단위도 보면 수학을 나형을 하고 사회 탐구를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이 없는 과가 됩니다. 나머지 학과 다학원에는 수학을 나를 하게 되면 15% 가산점이 없고, 그리고 과탐을 하지 않고 사회 탐구를 하게 되면 5% 가산점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영역별 반영 비율이 이제 서울 소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소재를 보게 되면 문과는 보면 주로 이제 국어하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고려대도 보면 35.7, 35. 국어 수학이 이렇고 탐구를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적게 보죠, 그죠? 그래서 성대 같은 경우도 인문은 국어가 40%고 수학이 40%, 탐구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대학들은 문과로 기준하면 국어하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이과로 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수학과 그리고 과학 탐구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대학마다 보면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제각각입니다. 자, 고려대는 또 인문은 국어 수학, 그리고 성균관대도 국어 수학, 그리고 숙대는 또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고려대는 이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그리고 성대도 수학하고 그다음에 과탐이 높죠, 그죠? 숙대는 수학이 높고, 그리고 연세대는 수학과 과탐이 높습니다. 이 학교마다 보면 반영 비율이 똑같은 대학이 거의 잘 없죠, 그죠? 학교마다 어떤 대학은 요게 높고 어떤 대학은 또 요렇게 높고, 그래서 반영 비율이 제각각이라는 거는 수험생들은 기회라는 거죠. 만약 반영 비율이 똑같이 25%면 가중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받은 점수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대를 예를 든다면 나는 인문입니다. 인문계인데 국어 수학을 잘 받았어요. 근데 A 학생은 국어 수학을 잘 받아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360이고, 근데 B라는 학생은 오히려 영어하고 탐구를 잘 받아서 350점이다. 그러면 지원하게 되면 A 학생이 합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영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어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게 되면 표점이 올라가겠죠, 그죠? 합산 점수가. 근데 영어하고 탐구는 국어에 대한 절반도 안 되니까 점수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반영비율이 다르다는 거는 그 자기가 잘 받은 과목의, 그죠? 과목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서울 지역은 뭐 같은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국어 30%, 영어 30%, 그리고 자연계는 수학 30%, 영어 30%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서울여대 가는 학생들은 문과는 국어, 영어 잘 받은 학생이 유리하고, 또 이과로 가는 학생들은 수학, 영어 잘 받은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그죠? 학교마다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영역별 반영비를 어떻게 보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과목을 잘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잘 본 과목의 반영비는 높은 대학을 찾는 게 정시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우리 대구 지역도 한번 볼게요. 대구 지역은 서울서처럼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경북대는 자, 인문으로 보게 되면 국어, 수학,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고 탐구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영남대라든지 대구 가톨릭대, 동국대 경주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죠, 그죠?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정형화된 틀이 있습니다. 서울 소재는 대학마다 다 달랐죠, 그죠? 그리고 자연계도 보면 경북대는 수학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영남대도 수학이고 대구 가톨릭대 수학이고 동국대도 수학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은 자연계로 가게 되면 수학의 비중이 높고 인문계는 그죠? 뭐 국어 아니면 이제 국어 수학 뭐 골고루 보고 이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은 서울 소재만큼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반영 비율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우선 이제 배치표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종이 배치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종이 배치표입니다. 이제 요거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원학원도 학원에 오게 되면 이 종이 배치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를 일단 한번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배치표 보는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점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점수인데, 자, 이 표준 점수 378점이면 자,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정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과들은 어떻게 된다? 요 점수보다는 단 1점 또는 2점씩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78은 이렇게 되고 379는 건국대 컴퓨터교육, 그 다음에 경희대 물리, 동국대 수학교육, 그리고 그저 380 정도 되면 건국대 화학공학부, 경희대 한의학과 정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기준하게 되면 여기서는 또 한 1점씩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배치표 보는 방법은 이 배치표에 점수를 다 주지는 않습니다. 일일이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맨 밑에 점수를 주게 되면 여기서 1점, 1점, 1점씩 이렇게 높여서 보면 이 학과의 점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1점씩 다 내려가면서 1점씩 낮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치표는 극간 점수, 여기에 모든 다가 점수가 같은 게 아닙니다. 요 점수보다는 1점, 또 1점, 1점씩 높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수능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수능 성적표는 총점이 없어요. 총점이 없는 이유는 대학마다 이제 서로 보는 게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맞게끔 합산을 해야만이 본인이 총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 표준 점수 100분위 이제 100점 만점이고 표준 점수는 200점 만점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표준 점수는 각 영역별로 200점 만점이고 100분위는 다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이죠.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국어 수학하고 그죠? 국어 수학 점수는 그냥 다 하면 되는데 탐구는 100분위하고 표준 점수 보면 산출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200점 만점이기 때문에 그죠? 두 개 보는 대학은 그냥 두 과목 합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 보는 학교는 본인이 잘 나온 과목을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200점 만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100분위는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두 개 보는 대학은 평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개 보는 대학은 그냥 잘한 과목, 한 과목 100분위는 갖고 가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탐구를 한 과목 보는 학교도 이만큼 있습니다. 보면 뭐 대구 가톨릭대, 대구대, 그리고 안동대, 경일대, 경운대가 주로 이제 한 과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부산 지역도 보면 울산대라든지 신라대, 동서대, 동명대가 탐구를 한 과목 보는 겁니다. 물론 서울소대도 보면 가천대라든지 가톨릭대, 한경대, 경기대가 한 과목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이제 본인이 탐구를 한 과목 못 보더라도 잘 본 과목 가지고 지원하면 불리하지는 않겠죠, 그죠? 자, 실제 그러면 이제 성적표를 갖고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이 학생이 보면 표준점수 국어 125, 수학 128, 생활과 윤리 63, 한국지리 62, 영어 2등급 받았습니다. 그러면 배치표를 보려면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국어, 수학 점수는 그냥 다 하면 됩니다. 200점 만점에 125점, 128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탐구는 두 과목 보는 학교에 지원한다면 그냥 두 개 다 하면 돼요. 그러면 63, 61을 더하면 탐구점수 125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학생 점수는 자, 국어 125, 수학 128, 그 다음에 사회탐구 125로 더하면 378점이 되는 겁니다. 378점에 영어 2등급이 학생의 점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78 2등급입니다. 이 학생이. 자, 그러면 이 학생이 378점, 이 점수 여기 있죠. 표준 점수 378입니다. 그러면 378로 보니까 경북대 뭐로 갈 수 있어요? 행정학부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대 행정학부는 표준 점수 378이고
영어 2등급이면 가능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구교대도 표준점수 보지만은 378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는 379, 여자 같은 경우는 381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죠? 반면에 이제 국어교육,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377, 376이니까 지원해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표준 점수는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에다가 탐구 두 과목을 합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백분위 점수 계산은 이렇습니다. 백분위는 이제 과목별로 100점 만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친구가 보면 국어 백분위 67, 수학 63, 생명과학 71, 지구과학은 61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제 백분위 점수를 합산해 보면, 자, 국어, 수학에다가 탐구를 다 돼버리면 200점 만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누기를 해줘야 돼요. 평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누기 해주면 이 학생의 그죠 탐구 점수는 100분위가 6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를 다음에 196이 이제 이 학생이 100분위 점수가 되는 거죠. 영어는 3등급이 되는 거죠. 그죠? 이 학생은 자, 100분위 점수 국어, 수학, 탐구 196에 영어 3등급이 본인 점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점수 가지고 이제 배치표 한번 가볼게요. 자, 100분위 점수로 내 점수가 196이고 영어는 3등급입니다. 그러면 지원 가능한 게 영남대 화학생화학과 그리고 검호공대 건축학부가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죠? 물론 여 밑에 다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검호공대 메디칼 IT 융합공이나 기계교육은 197대 되니까 내가 좀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100분위 점수는 100분위 점수로 봐야 되고 표준 점수는 표준 점수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외에 이제 지방대학들에 보면 서울소재대학은 거의 다 4개 영역을 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좀 중하위권 대학은 3개 영역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영남대 항공운항하고 군사는 예외입니다. 이건 이제 특성화학과인데 탐구를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점수로 봐야 되고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수학을 안 봅니다. 국어, 영어, 탐구 점수로 배치표를 보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쉬운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좀 또 암호 같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대구 한의대 있죠? 자, 앞에 보면 영어는 필수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에서 잘한 거 2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수학을 못 봤다 하면 국어, 영어, 탐구 점수로 배치표 보면 됩니다. 근데 탐구를 못 봤다 하면 국어, 수학, 영어 점수로 배치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잘한 거 본인이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경일대, 서울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가천대, 성신여대가 요즘 과들이 이렇게 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국어를 못 보면 수학, 영어, 탐구 점수로 배치표를 보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탐구를 못 봤다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 점수로 배치표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학교들은 내가 혹시 못 본 영역이 있으면 그걸 빼고 이제 그죠? 지원 가능 점수를 찾으면 됩니다. 자,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우리 대학은 영어를 안 보겠다. 이건 경주대학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만 보겠다는 거고, 요 대학도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쉬워요. 자, 여기는 아까 되어 있죠. 4개 영역 가운데 자기가 잘한 3개 영역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되는 거고, 앞에 요 헷갈리는데,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차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탐구는 필수고 국어나 영어 중에 본인이 잘하는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국어를 잘 봤으면 국어, 수학, 탐구 점수로 보면 되고 영어를 잘 봤으면 수학, 탐구, 영어 점수로 배치표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학들은 내가 혹시나 못 본 과목이 있으면 그걸 배제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유일하게 2개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 같은 경우는 자, 2개 영역만 보는 겁니다. 이제 인문 같은 경우도 자기는 수학만 필수입니다. 수학을 필수로 하고 국어, 영어, 탐구에서 본인이 잘한 걸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국어를 잘 봤으면 국어, 수학, 영어를 잘 봤으면 영어, 수학, 탐구를 잘 봤으면 수탐, 요 점수로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안동대 같은 경우 물리학과만 예외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잘한 거 본인이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국어, 영어를 잘하면 국어, 영어 점수로
지원하면 되고, 수학 영어를 하면 수학 영어 점수로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특정 과목을 그죠? 못 봤으면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배치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 경운대, 자, 무인기공 같은 경우는 자, 택3입니다. 택3. 자기가 못한 거 하나 빼버리고 그 점수로 보면 그죠? 134. 영어를 포함한다면 90, 90에 영어 4등급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대구 한의대 화장품 제약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이제 영어를 필수로 했습니다. 영어는 4등급 이하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에서 본인이 잘한 거 두 과목을 갖고 오는 겁니다. 뭐 국어, 수학을 잘해서 국어, 수학 점수가 190 한 6점쯤 되고, 영어가 4등급이면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학을 못 봤다. 그러면 국어 탐구 점수가 196이고, 영어가 4등급이면 화장품 제약 자율전공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면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배치표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 계명대 이제 예를 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자, EMU 경영학부를 지원하려면 계대 같은 경우는 계대는 100분위 점수를 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213점에 영어는 3등급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A, B 세 명 다 가보면 100분위 점수는 전부 다 213 나왔어요. 근데 영어를 따지지 않고 지원하게 되면 그죠? 불합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이 이제 국어, 수학, 탐구 점수는 똑같이 213은 나가지고 지원합니다. 근데 A 같은 경우는 자, 영어가 3등급 받습니다. EMU 경영학 보면 213점 영어 3등급이면 합격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합격입니다. 자, 영어 3등급이고, 그죠? 국어, 수학, 탐구 점수 100분에 213이거든요. 근데 B 학생은 영어가 2등급이에요. 그러면 영어 이제 국어, 수학, 영어에다가 탐구 점수 더하면 308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합산해서 봐야 돼. 303점이 EMU 경영학부로 가면 합격하는데 이 친구는 영어가 이제 2등급이니까 계명대학은 95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보다 5점이 더 높은 거죠. 3등급이 오면 되는데 2등급 지원했으니까 5점이 남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EMU 경영학부하고 국어교육이나 유아교육을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C 학생은 영어가 3등급 지원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4등급입니다. 그러면 4등급 주면 85점을 주는 거죠. 이제 원래는 3등급이 가서 90점을 받아야 되는데 합산하면 이 친구는 오히려 점수가 5점 부족합니다. 그러면 EMU 경영학부 쓰면 불합격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더 밑에 가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때는 영어 등급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점수와 등급이 같아야만 지원하는 겁니다. 만약 같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올해도 보면 탐구 과목 점수의 유불리가 발생했습니다. 자, 탐구 과목은 원점수로 하면 50점 만점입니다. 만점이 50점인데 편점수로 하게 되면 제각각입니다. 자, 사회탐구 보게 되면 사회문화하고 경제, 정치와 법이 어려웠어요. 원래 표준점수 어렵게 내면 표준점 막 올라갑니다. 쉽게 내버리면 표준점수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가 어렵게 냈기 때문에 특히 사회문화 어렵게 냈기 때문에 표준점이 쭉 올라갔죠. 반면에 쉽게 냈던 과목도 63이 되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생지를 선택한 학생이 점수가 가장 잘 나왔습니다. 특히 지학 선택한 표점이 제일 높이 나온 거죠. 물리는 64점이 나는 거죠. 자, 이러면 억울하잖아, 그죠? 나는 다 만점을 받았는데 표준 점수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유불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중상위권 이상 대학들은 유불리를 없애주기 해가지고 변환 표준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변환 점수 표입니다. 아마 이제 대학들이 아마 이제 며칠 지나면 우리 대학에서는 이렇게 쓰겠다고 이제 표를 올립니다. 요걸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경북대 같은 경우 보면 자, 내가 받은 점수는 별 관계 없습니다. 100분이 가지고 점수를 새로 주는 겁니다. 자, 아까 보면
자, 내가 선택한 과목이 자, 사회문화 선택가 71점을 맞았잖아요. 근데 한국진이 63을 받으면 점수 차이가 벌써 한 뭡니까? 한 8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이런 유불리를 없애주기 위해서 야들은 거의 뭐 100분에 따지면 99, 10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00분위에 대해서는 점수를 예를 들어 가지고 66점을 맞더라도 100분위가 100이면 그죠? 66을 주고 71점 맞더라도 우리 학교 지원하면 66을 주겠다는 겁니다. 63을 맞더라도 100분위가 100이면 66을 주겠다는 거죠. 이 편차를 줄여주는 게 변환 표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위권, 상위권 대학 가는 학생들은 자신인데 100분위 가지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표점을 어떻게 주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본인 탐구 점수가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성대를 지원한다. 그럼 내가 받은 점수가 이과입니다. 받은 점수가 지학을 선택해가지고 71점을 맞더라도 이제 성대는 68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과목을 잘못 써가지고 물리 64점 만점을 맞았는데 그러면 이제 68호로 이제 보정해 주는 거죠. 이제 이 보정해 주는 게 이제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반드시 본인 그죠 100분위 가지고 그 대학에 가서 이 100분위가 표점을 몇 점 주는지를 봐야만 이제 본인 그죠 탐구 점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경북대인데 예를 한번 볼까 이런 거죠. 경북대는 표준점수를 보는데 이제 탐구 과목은 이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 그대로 안 준다는 얘기죠. 자, 원래 받은 점수 요겁니다. 생류는 64점, 한국지는 60인데 100분위가 93, 78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경북대 지원하니까 93에 대한 100분위는 63을 줬고 78에 대한 100분위는 59를 줬습니다. 다르죠? 조금 차이가 나죠? 그죠? 이거 잘 따져봐야 돼요. 내가 받은 점수로 가는 게 아니고 대학에 지원하게 되면 100분위 가지고 점수를 새로 주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점수를 가지고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동국대를 예를 들어 동국대는 이제 변환 표준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한 대학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면 자, 사회탐구는 100분위 100이면 68.89, 과학탐구 69.39, 99는 67.78. 100분위는 1점 차이 나는데, 그죠? 표준 점수는 1점 차이가 안 나죠. 그죠? 이제 격차를 줄여놓은 겁니다. 자, 이 친구 보면, 보세요. 자, 한국지리 원점수 50점, 사회문화 50점이면 표준 점수가 보면 사회문화 어렵기 때문에 엄청 올라왔죠. 그죠? 한국지리는 쉬웠기 때문에 표점이 이만큼 차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국대 지원하게 되면 96에 대한 100분위를 가지고 점수를 찾으니까 65가 나오고 100에 대한 100분위를 가지고 변환 편차니까 68 나옵니다. 그죠? 여기 한 4점 정도 차이 나는데 변환 표준하니까 3.5 정도 조금 줄어들죠. 그죠? 이제 100분위만 단순히 적용하게 되면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요걸가 점수를 좀 줄여주는 게 이제 변환 표준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중국어, 아랍어인데 아랍어를 선택하게 되면 그죠? 이 표점이 86점 나왔습니다. 중국어는 67점인데 한 19점 차이 나죠. 그럼 아랍어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죠? 이걸 없애게 가지고 100분위 가지고 새로 점수를 줍니다. 이게 변환 표준 점수거든. 하니까 19점이 1점 갖고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00분위가 중요합니다. 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100분위가 높은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물리하고 지구과학인데 지구과학이 어렵게 쓰면 72점이고 물리는 64점입니다. 8점 정도 차이 나죠. 그죠? 똑같이 만점 맞았는데 그죠? 근데 100분위는 한 3점 받고 차이 안 납니다. 근데 표준 점수에도 이만큼 차이는 안 나죠. 100분위 가지고 점수를 부여하니까 3점도 차이 나죠. 표준점보다는 차이가 적게 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중위권, 상위권 대학 가려면 자신의 받은 표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분위 가지고 그 대학에 몇 점 주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0분위 활용하게 되면 변환 표준은 이 표준 점수 편차보다는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안심해도 됩니다.
자, 이 학생이 이제 원점수를 했습니다. 이제 표점으로 하니까 이렇게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표점으로 하게 되면 384점이고 100분위로 하게 되면 275.5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2등급입니다. 자, 요걸 이제 동국대 환산 점수로 해봅니다. 동국대 환산하게 되면 이제 그죠? 보면 생활윤리 89, 94에 대한 이제 표준점 갖고 오게 되면 62.98 그리고 사회문화 64.47입니다. 자, 사회문화는 본인이 받은 점수보다 좀 올라갔죠, 그죠? 근데 생활윤리는 점수가 조금 내려왔죠, 그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동국대는 국어는 30%, 수학은 25%, 그다음에 영어는 20%, 한국사 5%, 그다음에 사탐은 20% 봅니다. 여기 이제 받은 점수지만은 실제 이제 대학에 내가 지원하게 되면 이 반영 비율을 가지고 환산하게 되면 점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국대 같은 경우는 국어를 잘 받아서 훨씬 유리하겠죠. 30% 보니까, 그죠? 반면에 영어는 비중이 좀 낮죠, 그죠? 영어하고 탐구는 좀 낮습니다만 국어하고 수학을 잘 받으면 이제 점수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 대학 점수를 환산하게 되면 730.2가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이제 동국대가 배치표를 보게 되면 배치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국대 광고 홍보학과가 382점이면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내 점수는 384점이었어요. 이렇게 무턱대고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 점수잖아, 그죠? 아까 동국대는 봤지만은 국어하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잖아요, 그죠? 그걸 환산하게 되면 점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1000점 만점으로 바꾸게 되면 자, 본인 점수는 730점이고 동국대 광고 홍보는 1000점 만점에서 727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3년쯤 남으니까 지원하면 합격하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환산 점수로 따져가지고 합격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가야 됩니다. 단순 점수로 가게 되면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시 상담 사례인데, 자, 내가 이제 받은 점수는 요겁니다. 받은 점수는 요건데, 그죠? 자, 표점으로 365, 100분의 249입니다. 자, 이제, 단순 표점입니다. 단순 표점으로 봤을 때는 가톨릭 경영이 364점입니다. 상명대 글로벌 경영이 365점이고 가천대는 251입니다. 내 점수가 365고 그죠? 글로벌 365면 자, 요거는 그냥 예상 점수하고 거의 같죠, 그죠? 요거는 예상 점수보다 1점 높으니까 되겠죠, 그죠? 요거는 예상 점수보다 뭡니까 낮으니까 불합격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요렇게 보는 거는 이제 가름해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365니까 배치표 364니까 내도 되겠다. 내 점수 365고 배치표 365니까 거의 아슬아슬하다. 이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대학 점수로 환산을 해봐야 돼요. 환산하게 되면 이렇게 환산하면 자, 요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안 되는 거죠. 그죠? 두 개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가능성이. 근데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는 자, 대학 점수로 환산하니까 내 점수가 691이고 지원 가능성이 690.3이니까 그것도 한 1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지원해도 되고 요 두 개는 그냥 좀 부족해 보이죠. 그죠?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대학 환산 점수로 따져봐야만이 합격 가능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배치표 점수 가지고 한번 되는지 안 따져보고 실제적으로는 그 대학 점수로 계산해서 이제 가능 여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본인 점수 402점입니다. 100분위 점수는 295인데 서울대 보면 경제학부가 예상 점수 407점입니다. 그리고 연세대 경제학부는 401점,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은 388입니다. 내 점수가 400이니까 중앙대는 뭐 바로 합격이겠죠, 그죠? 그리고 연세대 경제학부는 거의 뭐 1점 정도 남는 거고 서울대 경제는 아예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배치표로 본 거지만 실제 이제 그 대학의 점수를 환산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경제학부는
아까 딸막딸막 했는데 한 1.4점 정도 남고, 경영경제중앙대는 굉장히 많이 남죠. 그죠? 서울대는 한 2.6 부족합니다. 이렇게 환산해서 지원 가능 점수를 따져봐야만이 내가 합격할 수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표준점 404점 맞았고 100분위가 293입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404점이니까 서울대 기계공도 가능하고,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는 점수 남고, 고려대 반도체도 점수 남고, 중앙대 창의 ICT공은 많이 남죠. 그죠?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대학별 환산 점수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입니다. 이 영역별로 이제 반영비를 넣어가 계산하면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고려대와 중앙대는 그죠? 환산해도 6점, 19점 나이, 이거는 바로 합격인데, 아까 연세대는 그냥 단순 점수로는 가능했는데 환산해 보니까 점수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학별로 환산하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죠? 온라인 배치표에 의해 가지고 최종 점수를 산출하고 지원해야만 우리가 합격 여부를 정확히 그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국어 한문을 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성대라든지 그리고 서울시립대 그리고 연세대, 한국외대를 지원하게 되면 사회탐구 한 과목을 대체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회탐구 한 과목을 내가 엉망으로 쳤다. 근데 예를 들어 제2국어 선택했는 게 잘 나왔다. 그러면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고려대와 서강대는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우리 경북대도 됩니다. 영남대도 일부 학과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사회탐구 한 과목 못 본 과목이 있으면 그 이제 제2외국어 한문을 잘 본 과목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걸로 이제 포함해서 점수를 산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배치표를 얘기했는데 배치표는 이렇습니다. 한 50%만 맞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눈으로서 요 정도 가능하겠다. 여기 이제 참고 자료로 보는 겁니다. 자, 내 점수가 이제 표준 점수 393점이다. 그러면 연세대 문헌정보, 고려대 1어 1문 한문, 성균관대 경영, 이 정도가 이제 적정하다는 거죠. 수도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m로 가게 되면 내가 하향하는 거죠. 그죠? 점수가 남는 겁니다. 2로 가게 되면 상향이죠. 그러면 이제 점수가 부족한 거죠.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내 적정선이고, 요거보다 위로 가게 되면 가능성이 희박한 거고, 밑으로 쓰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표는 내 점수가 요 정도면 요 정도는 가도 되겠구나. 그러니 어느 정도 그죠?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서면 거의 다가 안정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서면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종이 배치표는 한계가 있어요. 종이 배치표는 각각의 영역별 반영비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개묘연대 같이 똑같이 25% 본다면 종이 배치표가 지원해도 됩니다. 근데 국어는 30% 보고 수학은 20% 보고 사탐은 예를 들어 30% 보고 이런 반영비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이제 그래서 온라인 배치표 해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성대 공학계열입니다. 성대 공학계열은 수학이 40%고 그리고 과학탐구 35%입니다. 수학과학을 잘 보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반면에 이제 수학과학을 못 보고 국어하고 영어를 잘 보면 점수가 안 올라가요.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이 배치표 가지고는 이렇게 따져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온라인 배치표인데 온라인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종이 배치표를 일단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을 찾아보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온라인 배치표에 가서 이제 점수 여부를 된다 안 된다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자, 본인 점수입니다. 대학별로 이제 환산을 다 한 겁니다. 요것도 잣대 점수인데 해보니까 1.6점 정도 점수가 남는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원서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배치표는 이런 걸 나타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전년도 경쟁률도 이제 온라인 배치표는 다 지원해 줍니다. 6개 기간의 점수 이렇게 다 산출해 줘요. 그래서 내 점수가 요 정도인데 6개 기간의 입시로 봤을 때는 내 점수가 평균하고 같더라. 이러면 써도 될 만한 거죠. 그죠? 근데
내 점수가 6개 기간에 커트라인보다 밑에 있으면 이건 내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까지 다 감안해 주는 게 온라인 배치표가 되는 거죠. 반드시 이는 온라인 배치표에 상담을 받아야만이 정확하게 우리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영남대도 한번 볼게요. 자, 영남대는 자연계획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는 수학이 30%, 그리고 여가 25%, 과탐이 25%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반영비율이 많이 높죠, 그죠? 그래서 국어 잘 본 학생보다 수학, 그리고 영어나 과탐 잘 본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이래서 반영비를 따져가지고 내 점수를 산출하고 지원 가능성 따져보고 지원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면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의 점수 유리한지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반영비율을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받은 과목의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점수가 업이 되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을 따져보고, 그리고 대학별로 환산해보고, 가산 좀 따져보고 지원하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원할 때 보면 안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배치표보다는, 그죠? 한 4점에서 6점 정도 점수가 여유있게 가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치표에 이제 표준 점수로 예를 들어 350점이다. 그러면 내 점수가 이제 356점쯤 되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배치표에 이제 지원 점수 350점이다. 내 점수가 350점이다. 그러면 이제 적정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치표 점수보다 내가 1, 2점 모자라면 이거는 이제 불안한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합격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때는 안정권 하나 정도 쓰고 적정권 하나 쓰고 이렇게 하면 그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자, 이거 보면 이렇죠. 이제 온라인 그죠? 서비스를 해서 점수를 산출한 겁니다. 그 대학에 이제 점수를 했을 때 봤을 때 뭐 요 정도 그죠? 0.8 정도 모자라고 1.9 정도 모이면 소신이라는 거나 뭐 한 번 정도 써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 대신 합격 가능성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 점수하고 배치표 점수하고 그죠? 뭐 한 2점 정도, 3점 정도 남으면 써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5점 이상 넘어가게 되면 내면 거의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온라인 배치표를 통해 가지고 점수가 그죠? 뭐 0에서 한 3점 정도는 원서를 쓰면 85%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4점 넘어가면 거의 한 95% 정도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런 경우 이제 1, 2점 정도 모자라면 뭐 가능성이 이제 한 4, 50%밖에 안 되죠, 그죠? 이거는 뭐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원서 쓸 때는 이런 걸 감안해서 써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는데 성적표를 받았으니까 내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 유리한지 따져봐야 됩니다. 자, 표준점 보는 학교가 있고 100분이 보는 학교도 있고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 보고 탐구는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점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경북대가 대표적이고 서울에 있는 상위권대가 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게 유리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송은학원 홈페이지 입시정보방에 오면 이 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370 맞은 학생들은 100분위가 257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근데 나는 표준 점수가 370인데 100분위는 250이 나올 수 있어요. 이 학생은 뭐가 유리합니까? 표준 점수가 유리하죠. 그럼 표준점 보는 대학을 가야 됩니다. 반대로 나는 이제 표준 점수는 370인데 100분위에 263이 나왔어요. 그럼 100분위에 더 잘 나왔죠, 그렇죠? 그럼 100분위 보는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송은학원 홈페이지 오게 되면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 비교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북대는 표준점 보는데 영남대는 100분위 봅니다. 근데 만약 두 개 대학이 똑같은 점수로 본다면 이 두 개 대학 학과는 점수가 같아야 됩니다. 원래 이제 원점수 발표했을 때는 두 개 대학이 원점수가 똑같습니다. 원래 이제 원점수 발표할 때 235점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성적이 딱 발표되니까 달라집니다. 자, AB 학생이 똑같이 235점이었습니다. 가채점 할 때는 두 개 다 원점수만 나타났기 때문에 두 개 다 지원이 가능했는데,
성적이 딱 발표되어 보니까 A 학생은 표점이 더 잘 나왔고 B 학생은 100분위가 더 잘 나왔어요. 똑같은 원점수 235인데 성적이 발표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경북대는 표준점수, 영남대는 100분위 보니까 이 학생은 뭡니까? A 학생은 영대를 지원하면 불리한 거죠. 100분위가 안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A 학생은 경대를 지원해야만이 표점이 유리하기 때문에 합격하는 거고, B 학생은 경대를 지원하면 안 돼요. 경대는 편수 보기 때문에, 그죠? 표준점수가 3점 빠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은 영남대 수교를 가야만이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원점수인데 표준점수로 성적 받았을 때는 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보고 내가 유리하게 보는 대학을 지원해야만이, 그죠?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대학마다 표점 보는 학교 있고 100분위 보는 학교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따져보고 지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다. 홈페이지에 가면 점수 대입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 300,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과 학생인데, 370점 맞은 학생의 영역별 평균입니다. 자, 370학생, 국어는 124.4, 수학은 120.9, 과탐은 124.7, 영어는 1.6입니다. 요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거죠. 자, 내 표준 점수는 377점을 맞았어요. 그 전국에 377점 애들의 평균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비교해 보니까 나는 전국의 평균보다는 국어가 2점 앞서고, 수학은 3점 빠지고, 사회탐구는 1점 앞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어 반영 비율 최대한 높은 쪽으로, 그 다음에 사회탐구 반영 비율 높은 쪽으로 가면 내 점수가 업이 되는 겁니다. 그 거꾸로 전해보면 안 돼요. 수학은 높은 쪽으로 가면 점수는 마이너스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100분위도 마찬가지죠. 자, 내 점수는 100분위 266인데 전국에 266에 있는 평균을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국어는 3점이 내가 앞서는데 수학은 마이너스 3점입니다. 영어하고 사회탐구는 차이가 없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100분위 보는 대학에서도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으로 찾아가야만 내가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거꾸로 가보게 되겠습니다. 수학을 높은 데 가버리면 마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학마다 아까 얘기했죠. 서울 소재 대학들은 영역별 반영비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내가 잘 받은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원해야만이 합격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단 100분위 보는 대학도 그렇죠. 250점의 100분위의 평균입니다. 국어 85.3, 수학과 80.9, 과탐 84, 그 다음에 영어는 1.8입니다. 1.8이라는 거는 1등급도 있지만은 2등급 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어떤 과목이 유리한지를 보고 거기에 반영비율이 높은 100분위 대학 찾아가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자, 우리 지역도 뭐 보면, 자, 경북대는 인문은 국어, 수학, 영어 똑같지만은 자율은 수학이 훨씬 높잖아, 그죠? 수학 잘 보는 애들이 경북대는 유리합니다. 영남대는 또 인문은 국어 잘 보는 학생이 유리하죠. 이 학교마다 조금 차이 나죠, 우리 지역도, 그죠? 이걸 따져보고 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여기 보면, 자, 계명대라든지, 계명대 똑같죠? 25%. 그리고, 대구대도 보면 똑같이 25%인데, 이거는 가중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받은 점수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반영비율이 다른 학교는 이 대학에 가게 되면 점수를 환산하는 겁니다. 그럼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이게 절대평가 가지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서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 별 의미가 없어요. 국어, 수학, 탐구 점수에다가 1등급 맞으면 점수 빼는 거 없고, 2등급 맞으면 국어, 수학, 탐구에서 0.5를 빼는 거고, 고려대는 2등급 맞으면 1점을 빼는 겁니다. 요거는 점수를 빼는 거고, 여기는 국어, 수학, 탐구에다가 1등급 맞으면 200점을 주는 거고, 2등급이 지원하면 192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뭐 서울대나 고려대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은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한 등급 차이가 8점 정도 차이 나죠. 여기서 점수가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등급도 이제 대학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은 학교는 지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별로 차이 없는 학교는 1등급, 2등급 지원해도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여세대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5점 차이 납니다. 5점이면 엄청 크거든요. 여기에 비해 가지고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한 2점 받고 차이가 안 나죠. 좀 적게 나죠. 그죠? 그래서 혹시 영어를 시험 못 치는 학생들이 있으면 영어의 편차가 적은 학교로 가야 됩니다. 우리 대구 지역도 보면 이렇습니다. 자, 계대는 한 등급에 한 5점 정도 차이, 영대는 10점 차이 나죠. 경북대가 오히려 적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경북대와 그리고 계대는 점수 차이가 적게 나는데 오히려 영대 같은 점수 차이 많이 나죠. 이런 학교 지원할 때는 많이 고려돼. 10점이면 엄청 크잖아. 그죠? 이런 걸 고려해서 지원해야만이 불이익이 좀 줄어듭니다. 자, 영역별 반영비를 반드시 고려하라고 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죠. 자, 영남대 회계세무학부를 이제 지원하는 학생입니다. 영남대 회계세무학부로 배치표 보면 220, 그죠? 2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 222점이면 요 점수면 가능하다고 해놨죠. 단순 점수로 보면 얘가 되니까 얘도 합격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영역별 반영비를 고려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이런 거죠. 자, 영남대는 국어 30%, 수학 25%, 영어 25%, 사회탐구 20% 봅니다. 800점 만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국어는 30%라는 거는 자기 받은 점수 2.4를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하고 영어는 자기 받은 점수 2를 곱하는 거고 사회탐구는 자기 받은 점수에 1.6을 곱하는 거죠. 자, 국어가 30%니까 엄청 높죠. 2.4를 곱하니까 그죠. 그래서 국어 잘 받은 학생은 훨씬 유리합니다. 똑같은 점수라도 국어 잘 받은 학생과 사회탐구 잘 받은 학생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A도 222, B는 223입니다. 근데 영대 이제 회계세무는 220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친구도 지는 223이 된다고 지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대학에서 이제 받은 점수 가지고 이렇게 반영비율을 가지고 새로 환산을 해요. 자, 환산하니까 A 학생은 국어를 잘 받았고 B 학생은 탐구를 잘 받았는데 국어가 반영비 높으니까 환산하니까 12점이 올라와 버는 거죠. 탐구에 이만큼 빠지더라도 이 친구 앞서는 겁니다. 그런데 자, B 학생은 결국 뭡니까? 국어를 적게 받았죠. 그죠? 국어의 반영비 높은데 환산하니까 오히려 A 학생보다 점수가 더 안 나오는 거죠. 그래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총점만 보고 지원하면 안 되는 게 이 반영 비율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반영 비율이 어떤지를 따져보고 이걸 가지고 계산해서 지원 여부를 따져야만이 정확하게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는 이제 대구 경북의 특징이 뭐냐면 교차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교차 지원이라는 건 내가 수학과를 했는데 이과에 지원이 원래 가능한 거잖아. 그죠? 근데 수학 나영을 내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자, 지원은 가능한데 이제 경대 같은 경우는 일부 과들입니다. 일부 과들만 수학 나를 해도 지원이 가능한데 그 대신 15% 감산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 학과들은 경북대는 수학 가를 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영남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 모든 대학들은 그죠? 예과 빼고는 다 교차 지원이 다 돼요. 수학 나를 하더라도 이과에 지원할 수 있고 사회탐구를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 대신 이제 뭡니까? 이제 수학 나를 하게 되면 가산점, 수학은 15% 못 받고 과학은 사회를 했기 때문에 5%를 못 받는 겁니다. 요걸 감안하고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지원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계명대 다학원의 간호학과인데 간호학과로 보면 자, 지원 가능 점수가 배치표 249점 되어 있습니다. 100분위로. 249점이면 둘 다 되잖아요. A는 뭐 한 11점 남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 된다고 무조건 지원해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를 시험 쳐서 지원하게 되면 수학을 15%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과탐을 하게 되면 5% 가산점 주는 거죠. 이걸 고려 안 하고 나는 간호학과보다 11점 넘으니까 내야지 얘가 내버리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 A 학생은 수학을 나를 쳤고 사회탐구를 쳤기 때문에 가산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받은 점수 그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B 학생은 수학 15%, 과탐 그죠? 5% 가산점 받으니까 환산하니까 점수가 올라오는 거죠.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수학 나입니다. 수학 나는 원래 이제 문과 수학인데 문과 수학을 치더라도 이과는 지원이 가능하지만은 이 교차 지원에 따른 가산점 부분을 고려해서 가라는 겁니다. 고려 안 하고 가면 이렇게 그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수는 겉으로 남아도지만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학생부 보는 거는 교대만 얘기할게요. 교대만 다른 대학은 거의 정시는 수능 100%입니다. 내신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대는 2단계에 들어갑니다. 한 등급이 한 3점 차이 나죠. 보통 정시에서는 2.5등급 정도가 커트라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5등급 가게 되면 그죠? 수능에서 3점 정도 더 여유 있게 가야 됩니다. 5등급 가게 되면 이 점수 차이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한 3점 차이를 그죠? 더 여유 있게 가야 되는 거. 내신이 이제 4, 5등급 가는 학생들은 그거 참고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 인원이 올해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올해 보면 수험생이 줄어가지고 그 최저를 아마 맞추기 어려운 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된 숫자는 작년보다 좀 많을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월 숫자가 많은 학과는 조금 커트라인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고과들은 조금 1점 부족하더라도 수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습니다. 이제 추합은 위에 과가 많이 돌까요? 밑에 과가 많이 돌까요? 당연히 위에 과가 많이 돕니다. 자, 위에 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밑에 과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 합격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낙차가든지 이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추합을 노린다면 이제 최상위 학과를 노려야만이 추합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추합이 많이 도는 거는 모든 대학 다 그렇습니다. 상위 학과들이, 최상위 학과들이 추합이 많이 돌고 밑에 하위 학과들은 적게 도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보면 연세대를 예를 들어 놨는데 한번 볼까요? 연세대 여기 이제 높은 과들입니다. 높은 과들은 한번 보세요. 추합이 뭐 경영 같은 경우는 125명 뭐죠? 125명 다 빠져버렸어요. 한 바퀴 돌아붙죠. 경제도 보면 거의 61% 돌았습니다. 이런 과들은 거의 반 이상이 추합이 도는데 밑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연세대에서 좀 낮은 과들은 추합이 없습니다. 잘 빠질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밑에 대학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성대나 한양대 낮은 과를 안 가겠죠. 그죠? 그래서 안 달아 빼는 겁니다. 여기 높은 과는 이제 서울대 많이 합격하겠죠. 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는 거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대도 보면 23명 모이면 14명이 빠졌어요. 다 어디 갔겠어요? 서울대 갔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많이 빠지는 겁니다. 공학부 같은 경우는 85명 모집하는데 106명이 빠졌어요. 85명 빠지고 또, 그죠? 더 밑에 내려갔죠. 그죠? 그래서 높은 과들은 이제 위에 대학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데 밑에 과는 빠질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빠지는 겁니다. 자, 경희대도 예를 들어는데 이 높은 과들입니다. 그 대학에 있는 게 높은 과는 이렇게 많이 빠집니다. 81명 모집에 다 빠져버렸어요. 회계세무 23명 모였는데 더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밑에 과들은 적게 빠지죠. 그죠? 자연계도 그렇습니다. 위에 과는 이 정도 되면 또 다른 데 되니까 합격을 하는데 밑에는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점수가 딸만한 애들은 좀 높은 과를 쓰는 게 오히려 추합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취업이 잘 되는 과들, 아예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들입니다. 기업체하고 채용 조건을 가지고 계약하는 학과들인데, 자, 원래 이제 고려대 반도체공학과하고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공학과가 원래 새로 이제 계약학과로 신설되었습니다. 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SK 하이닉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졸업하면 여기 연구원으로 다 갑니다. 그리고 학비를 또 SK 다 대줍니다. 그리고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비 다 대줘요. 삼성전자에서. 원래 이제 또 우리 지역에 또 모바일 공학과 있습니다. 모바일 공학, 이것도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아까는 삼성전자고,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파트로
이제 취업이 되는 겁니다. 연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줍니다. 기숙사 간다, 기숙사 학비도 다 대줍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이제 인턴 거쳐가지고 바로 이제 연구원으로 입사하는 겁니다. 이런 학과들이 이제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들, 그래서 점수가 높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성대 반도체도 있었는데 여기 빠져버렸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 또 항공운송학과라고 있습니다. 영대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민간 조종사로 갑니다. 공군하고 협약을 했는데 4년간 학비가 무료고 졸업과 동시에 공군 장교로 인관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죠? 복무하게 되면 민간 조종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군사학과는 요거는 이제 그죠? 국방부하고 육군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학과입니다. 요것도 전에 그죠?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졸업과 동시에 육군 장교로 인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들이고, 자, 요거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좀 특이한 학과들입니다. EMU 경영학부, 디지펜 게임공학과 2년간은 국내에서 수업을 하고 2년간은 이제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 겁니다. 조금 해외 취업하는 데는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디지펜 게임공, EMU 경영학부 개대입니다. 그다음에 좀 특성화학과인데 요즘 이제 그죠? AI 해가지고 이제 뭐 자동차도 AI를 접목하는데 대구 가톨릭 때 보면 자동차 ICT 융합공학과하고 소프트웨어 융합이 좀 그쪽에 좀 그죠? 관련되는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대자동차나 모비스 이쪽에 지능용 자동차 관련 업체에 취직하기 좀 쉽습니다. 그리고 경일대 이제 응급구조인데 요거는 이제 소방직 공무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쉽게 하면 소방직 그냥 응급구조사, 간호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간호학과보다는 점수가 낮아요. 근데 취업이 잘 됩니다. 응급구조학과가 영남권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도학부는 전국적으로 3개밖에 없어요. 동양대, 그리고 4개구나. 한국교통대, 그리고 우송대, 경일대. 전국에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취업이 잘 돼요. 그래서 보면 공기업에 보면 3년간 그죠? 30명인데 1년에 10명씩 취업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항공운항학과 경운대에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동양대 철도운전제요. 아까 얘기했죠. 철도학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죠? 만국이 통일하게 되면 또 철도 산업이 무궁무진하죠. 그죠? 지금 또 철도 쪽에 인프라가 계속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도도 좀 비전이 있어요. 점수도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번 취업을 생각한다면 고려하는 거 좋습니다. 자, 이제 잘 되어 있는 게 입시 정보 포탈, 그죠? 어디가에 가게 되면, 전국에 198개 대학 정시 장년 결과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서강 댓글을 제가 갖고 왔는데, 장년 합격자의 70% 커트라인을 다 올려놨습니다. 70% 커트라인은 100명 가운데 70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정도 내면 떨어질 일이 없겠죠. 그죠? 모든 대학이 다 올려놨어요. 그 대학의 환산 점수를 올려놨기 때문에 자, 본인 점수로 한번 계산은 그 대학의 환산 점수를 해보고 70% 안에 들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치표는 장년 합격자의 80%거든요. 요거는 70%가 10% 더 올라가야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궁금한 학생은 그죠? 대입 정보 포탈입니다. 어디가? 네이버에서 어디가 치면 돼요. 거기 가서 들어가면 전국의 모든 대학이 정시 결과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100% 커트라인은 안 돼요. 70%로 있기 때문에 내 점수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가에 가면 내 점수를 넣으면 그 대학의 환산 점수를 다 산출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성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내가 적성이라든지 진로를 고려해서 갈 거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적성, 진로를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래요. 자, 내가 재수를 각오한다 이러면 다 상향으로 써도 되죠. 다 진로 써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무조건 합격해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치표에 있는 점수보다는 3점 이상은 남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죠? 합격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 진학도 중요하지만은 뭐 떨어지면 재수도 괜찮다.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 정도는 질러 쓰는 겁니다. 점수 안 돼도. 하나 정도는, 그다음 배치비 점수 고점수 쓰고, 그래도 하나 정도는 뭡니까? 배치비 점수보다는 3에서 5점 정도 여유 있게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쓰죠. 자, 2개 정도는 배치비 점수보다 그래도 최소한 뭐 2, 3점 이상 높게 쓰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는, 그죠? 뭐 질러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2성 1부 하는 게 좋습니다. 2개 정도는 좀 배치비보다 점수가 낮게, 그죠? 낮게 가고, 하나 정도는 모자라도 한번 질러보는 것도 괜찮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재수를 해야 되는 거죠. 배치비에 대한 점수 하나 정도 쓰고, 2개는 점수도 안 되는데 막 높게 쓰잖아, 그죠? 이러면 잘못하면 이제 3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원래 이제 참고해야 되는 게 각 대학에 보면 입시 결과를 올려놨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보면 작년하고 시험 난이도가 다릅니다. 문과는 수학 나행이 쉽게 나가서 표점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보면, 자, 이게 이제 작년 점수입니다. 작년에 382, 올해 점수는 373점이죠. 한 7점 내려갔죠. 작년에 377이 370이고, 작년에 370은 올해 364점입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작년에, 그죠? 합격점보다는 3에서 5점 정도 내려간다고 보고 원서 쓰면 되는 겁니다. 작년에 배치표, 그러니까 합격점이 375점이다. 그럼 올해 368점이 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는 수학 나행이 쉽게 나오면서 표점이 내려갔기 때문에 작년 점수 합격 커트라인보다 좀 낮아도 되고, 이과는 수학 과형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표점이 올라갔습니다. 보세요. 조금씩 보면 한 2점씩, 3점씩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작년에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 375다. 그럼 올해는 377이나 378 정도로 가야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과는 작년 커트라인보다 2, 3점 높게 가야 되고, 문과는 좀 낮아도 됩니다. 이게 난이도가 또 안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 참고로 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그 모의 지원이 있잖아. 그죠? 뭐 진학사라든지 모의 지원이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모의 지원을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모의 지원입니다. 실제는 그렇게 지원 안 해요. 예전 건데, 자, 모의 지원이 보면 중앙대 공공인재학부가, 자, 원서 접수 하루 전까지 보면 모의 지원이 14대 1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실제 지원해 보니까 4대 1이었어요. 근데 제일 낮았던 유럽문화학부가 모의 지원에서는 원서 마감 전날까지 3대 1 나왔는데, 애들이 이제 모의 지원이 낮으니까 낮을 거라고 몰려버린 겁니다. 배로 올라가 보잖아, 그죠? 홍익대에 보면 정보컴퓨터공학부인데, 자, 모의 지원은 이과가 11대 1이었습니다. 캠퍼스 자율전공은 7대 1이었는데, 모의 지원이 높으니까 애들이 겁내가지고 들어가는 양 자율전공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 버리죠. 오히려 모의 지원보다 더 떨어지죠. 그래서 모의 지원과 실제 지원은 일치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모의 지원에 목맬 필요는 없어요. 모의 지원과 실제 지원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소신껏 쓰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점수 보고 합격 가능성 여유가 있는지 그거 보고 쓰면 되는지, 이거 가지고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대로 지원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자, 1월 6일 날 되면 최종 인원이 좀 늘어납니다. 좀 많이 늘어나는 학과들은 좀 합격선이 좀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서 마감 직전의 경쟁률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경쟁률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작년 경쟁률이 보니까 3대 1인데 올해는 하루 전인데 벌써 5대 1이다. 그러면 작년 커트라인도 올라갑니다. 이런 과들은 점수가 더 여유 있어야 돼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마감이 이제 작년 경쟁률이 한 8대 1 정도 되는데, 오늘 하루 전인데 내일 마감인데 하루 전인데 3대 1 정도 된다. 그럼 내일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만큼 안 올라가거든. 이런 과는 작년 커트라인보다 낮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에 합격했으면 내가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정시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대학하고는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뭐
가 있었다나 육해공 합격했더라도 그죠? 내가 정시부에 원서 써도 됩니다. 결과는 나중에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문대도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업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 일반 대학은 가고나나 나고나 다고나 3개밖에 못 쓰지만 이거는 무제한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시 모집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제가 봐도 복잡한데 우리 학생들 학부모는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아무튼 복잡하더라도 복잡하다는 거는 그만큼 빈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역별 반영 비율만 잘 고려해도 내가 잃어버린 한 10점 정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원서 쓰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요강을 찾아보고 본인인데 유리한 그죠 그런 전형 방법을 찾는다면 충분히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지금부터 해서 다들 그죠 자신의 유리한 그죠 방법을 찾아가지고 전략을 잘 수립해서 내년 코로나19가 끝났을 때는 다들 캠퍼스를 그죠 활기차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